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4년 9월 4주차 유용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주는요, 사실은 뭐, 그다지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확실히 좀 페이지 수가 많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페이지가 3페이지 정도 되는데, 모두 그 안에서 또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뉴스를 이제 빼먹는 그런 이제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이 안에서도 쓸만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추석 특집 컬럼 비슷하게 끝날 때 아주 간단하게 좀 이런 그 M&L 컬럼처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새로운 창업 소식입니다. 뭐가 없어요, 진짜로. 뭐,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없었기 때문에 뭐, 여름이 지나가고 있네, 이런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창업 소식을 좀 적당히 떼운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솔직히 무슨 좀 드라마틱한 어떤 뉴스가 있으면 또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번 주는 특별히 없고요. 오히려 이제 좀 날씨가 풀리면서 좀 더 이제 활동할 시간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창업 칼럼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분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 특화 분야 사업화 지원, 입주 공간, 창업 경진 대회, 뭐 IR이나 엑셀러레이팅, 창업 교육, 각종 이벤트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행사들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제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죠. G게임 커넥트 IR 데모데이라고 해서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게임 개발하는 그런 그 기업들 대상으로 IR 역량 강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푸른 나무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화예술, 그 다음에 에듀테크 스타트업 IR 대회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IR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 좀 그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상이 200만원까지 이제 주어지는 경진대회고 그 밑에 뭐 금상, 은상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제 상금이 또 차등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연말에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IR 역량을 강화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요기술 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종의 사업화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수요기술 조사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테크노파크에서 소싱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면 이제 협업으로 이어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밑에 서울 테크노파크 수요기술 조사도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외에도 한다는 의미에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광주하고 전남대학 쪽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야가 좀 한정적이에요. 이제 광주에 있거나 전남대학 소재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대상이 3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라이트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해 보시고 이런 데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인프라도 좀 쌓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핀테크랩에서 엑셀러레이팅, 핀테크 쪽 엑셀러레이팅에서 투자기획 교육이 있어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은 그 강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사에 대한 개런티를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투자계약이라고 하는 게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해요. 근데 약간 이게 양날의검 같은 건데요. 막상 이제 그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나 투자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얘기도 잘 진행이 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IR까지 마치고 이제 텀시트도 받아보고 계약서를 진행할 때쯤 되면은 이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읽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독소 조항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투자 표준 계약서에서 이제 수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표준계약서를 봐도 그 안에서 이건 좀 너무 나한테 불리하게 잡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통 이 투자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표준투자계약서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봤을 때 특히 뭐 RCPS라고 하는 상환주나 우선주나 전환사채 같은 거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투자기업 그 스타트업의 대표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갑질이 아닌가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투자기업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잘 되면은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얘기를 너무 그 투자 기업, 그러니까 그 투자사들, 뭐 A씨나 V씨들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런 거니까 니들이 뭐 감수해. 약간 이렇게 약간 강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당히 필터링을 하셔서 들어야 되고요.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사한테만 유리하게 작성이 돼서도 안 되고 기업들한테 유리하게만 작성이 돼서도 안 되고 일종의 파트너십, 재무적 파트너십이란 관점에서 쌍방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짚어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거를 제가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유료 컨설팅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 상담은 해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수원기업 IR데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IR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키사 SK증권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열리는데요. ICT 기업 대상으로 해서 괜찮은 기업은 SK증권하고 이제 투자 연계도 해주고 협업 기회도 열어준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해 있고 공유 오피스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자, 글로벌, 그리고 이게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 1인 창조기업 센터가 있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냥 일반 그 입주센터도 있고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특징적으로 보면 항상 공유 오피스고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일단은 중장년 세대들이 보통 팀을 안 꾸려서 와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혼자서 사업할 생각은 하는데 둘 셋이서 팀을 꾸리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팀을 꾸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쪽으로 안 오고 그냥 일반적인 그 입주기업 공고로 보통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공유 오피스고 무료이고 오히려 1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중장년한테는 기회가 안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사업하지도 말란 소리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분들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 경험상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팀을 잘 못 꾸려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잘 못하고 혼자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1인 기업으로서 어떻게든 자기 틀을 꾸려서 사업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특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세대에 보통 팀을 꾸리면은 대부분 거기에 올인을 하는 팀보다는 어느 정도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생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4시간에 100%를 쓰느냐, 50%만 쓰느냐, 20, 30%만 쓰느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리 기업의 운영 방식의 효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에 반밖에 안 쓴다 그러면 효율이 2배 좋아도 결국에는 100% 쓰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중장년 창업자들이 보통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공유 오피스 무료로 또 이제 돈 주는 건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고 무료로 주는 수요들이 사실은 공급이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중장년 창업가들은 근데 나도 개인 오피스에 좀 독립된 공간에서 무료로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년 창업가들도 어느 정도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치에 의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던 경험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한계치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인지를 하고 이 시장이 좀 바뀌길 원한다면은 중장년 창업가들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글로벌 이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나와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요. 사업화 자금 3천만 원까지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소규모 점포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업화 자금 3천만 원까지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트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에이프 IR 나와 있는데요.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시에서 스타트업 혁신 제품 선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저는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다고 했어요. 스타트업 기업에 혁신 제품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을 기업한테 주겠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이런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을 뭐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이제 공급을 받는다라는 게 확약이 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설치와 구축 비용을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상생의 개념인데 그 스타트업한테는 매출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스타트업을 공급받는 기업들도 선보급이니까 먼저 보급을 받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부담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설치나 구축 비용으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보급을 받는, 즉 구축을 하는 기업이 3천만 원만큼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만큼 대신에 또 스타트업들은 3천만 원 매출을 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일단 제가 그 공고문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은 공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 벤처 창업 기업 제품 발굴 및 추천 지원 사업인데요. 인증 쪽, 그러니까 물산업 분야에서 그 이제 인증을 하는 부분들, 또 홍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 보면 되겠고요.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김인데요. 아까 중장년 똑같은 거죠. 성남시인데 여기도 성남이고 또 공유예요. 그리고 무료긴 한데 약간의 그 관리비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보증금 20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보증금은 뭐 20만 원 정도면은 뭐 충분히 상업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를 못 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사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다. 거의 무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임치 기업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해서 이제 기술 임치를 하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IR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투자 참고용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특허 하나 갖고 있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그걸 얼마나 기여를 했으면 얼마만큼 이게 매출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미 그 정도 이제 셋업이 돼 있는 기업들은 굳이 이런 프로그램 통하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업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치 평가해주는 당사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들 몇 개를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가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회사의 성장 방향 쪽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보정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보정 자료를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잘 주고 싶어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이 좀 진지하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 방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 창업영업 지원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이고요. 뭐 중장년 중에서도 좀 좋게 평가를 받는 분들은 이런 데에서 독립공간 받으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간기관 쪽인데요. 벌써 이제 민간기관이죠. 투자연계 배치 프로그램 엔슬 시드랩에서 2차 모집돼 있는데요. 투자 연계를 해주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프리팁스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사업화 자금 5천만 원을 투자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예창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MCC, AGCC 글로벌 AI 챌린지라고 돼 있어서 AI 스타트업 대상으로 경진대가 열리는데요. 상금은 10만 달러, 뭐 10만 달러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1억 원 정도보다 좀 넘는 한 1억 한 2, 3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AGC 코리아가 중동 기반 엑셀러레이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화 자체가 중동 쪽 진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AI는 아니고, 물론 뭐 중동에 가서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 정도 조건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AI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중동에 특화된
그런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R&D 전문가 임상의 자문 지원 기업인데요. 요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 이제 바이오나 메디컬 쪽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자문을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아직 그런 자문단이 많이 구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투원 파트너스에서 IR 발표인 피드백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모의의 IR 피칭 지원, 그러니까 IR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의대학교에서 도시명 청년 창업 주거 복합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에 위치해 있는데 창업 공간과 함께 주거 공간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유료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부산 쪽에서 이제 근거지를 좀 마련해 계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에서 광양 벤처밸리 빌더 캠프라고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실험실 및 연구장비 사용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동국대학교 내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연구장비에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4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원로 홍보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스타트업 데일리에서 보도자료 나가는 프로그램 계속 매달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넥스트 엘리베이션 CNT 테크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경험 쌓는 데는 좋으실 것 같아요.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기업 단기 무이자 융자인데요. 최대 2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무이자긴 하지만 6개월 동안에 무이자 융자 2억 원을 가지고 충분히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한 그런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보통 6개월 만에 만기 일시 상환하면서 2억 원을 가지고 같이 끌어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융자 자금이 사실 2억 원 땡겨가지고 쓴다 그래도 그냥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의 그 사업 활동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아서 아마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 열립니다. 대상 300만 원의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L 창업 컬럼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오늘 컬럼 얘기가 뭐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설날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게 연휴가 끼면은 한 번쯤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린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컬럼 같은 거를 만들곤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몇 년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고깝게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업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창업 컬럼을 이렇게 좀 그냥 군데군데 끼어가는 형태로 좀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기획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 여름이 당신에게 남긴 것은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죠.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더위도 더위지만은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가 이제 그 중앙 냉난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일하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에어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동식 에어컨을 따로 이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 정말 이 에어컨이 습도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시원해지더라고요. 근데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진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정도지 절대 그 시원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유튜브를 찍고 자료를 만들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쓰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니까요, 이번에 7, 8월이 유난히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날씨까지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날씨까지 이러는데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여름이 정말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많이 꺾어버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원한 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앞으로 이 일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은 생길 거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김장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요 시즌에만 좀 시원한 데로 이사를 가서 어딘가 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좀 살다가 날 좀 시원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뭐 진짜 그 정도 되려면 진짜 인생이 아주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의지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만들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7, 8월은 저도 정말 이를 악물고 났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마음을 접고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을 접고 계속 꾸준히 나와서 유튜브를 하나라도 더 찍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보고서나 이런 평가권들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나한테 과연 이 2개월 동안에 남은 것들이 무엇인가. 어제 간만에 시원해서 바깥쪽에 산책을 처음으로 나갔어요. 석 달 만에. 산책을 나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은, 아, 그래도 이번 여름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그냥 너무 덥고 너무 힘들다고 마냥 보내지는 않았구나.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시리즈도 열심히 찍어놨고,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좀 한두 주 넘어간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영상을 찍고자 하는 부분들은 콘텐츠로 다 기억이 남았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유튜브에 직접적인 수익으로 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번 2달 동안에는 뭐 컨설팅권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그 외에도 뭐 영상 자체도 뭐 수익률도 거의 이제 역대 최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역대 최하의 매출 구조를 가졌다라고 이제 단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제가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 초에 내가 내년을 위해서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 정도까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정신승리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번 여름이 나한테 남긴 거는, 이 무더위에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과 이렇게 힘든 그 고난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잘 버텨낸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추석도 사실은 저는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잘 이겨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이겨냈으니 내년에 또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작년도 이랬는데 올해 못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이 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실제로 일했던 창업가분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창업가분들은 쉬었습니다. 쉬었고 너무 이제 일도 안 되고 의욕도 안 살게 되니까 뭔가 무리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날이 시원해지고 뭔가 일을 할 시기가 됐으니까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들도 옳은 선택이었지만은 한편으로 주변에 저랑 똑같이 걸었던 제 제자들이 있어요. 성과를 냈더라고요. 투자를 받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어떻게든 꾸준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오히려 이제 저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말에도 계속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만들고 출장을 가고 계속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확실히 이 가을이 오기 전에 이미 성과를 만들어냈고 피지컬을 만들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이미 9월 달에 해야 될 일, 10월 달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액션 플랜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들은 추석에 못 놀고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그렇거든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그런 영역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만큼 연휴 때 또 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연휴에도 일을 주진 않으니까 기간 동안에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나서 못한 일들은 결국에는 뭐 당연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휴나 이런 기간에 쉬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다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이 시작이 됐을 때
또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들도 월급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걸 끝내고 나서 또 월급을 받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공휴일에 또 쉬면서 재정비를 하고, 이런 루틴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창업가는 모든 게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힘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라고 한다 그러면은 잠깐 쉬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기 싫은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한 끄트머리에다 두고 꾸역꾸역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과가 보장된 게 없다 보니까 점점 더 그걸 버티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름에 정말 하기 싫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힘들어도 정말 일요일 오늘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도 그래도 뉴스 한 컷은 찍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에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률에 반영이 안 돼요. 예, 수익률이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도 야, 이 기약 없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쌓아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막강한 정신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대표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법인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리 기업 가치가 성장된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어떤 그 사람도 결국엔 월급 받는 월급쟁이일 뿐인 건데, CEO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말에 하고 있는 출장 한 건, 이거 한 건 한 건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냐 그러면은 아무리 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약 없는 1년, 2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버티기가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격려를 하고 싶고 칭찬을 하고 싶고, 너무 열심히 잘 살았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잘 버텨냈고, 그 잘 버텨낸 만큼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좀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지난 2달 동안에는 학교에서도 멘토링 건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의무적으로 뭔가를 강제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멘토링도 안 하고 그냥 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와서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었던 친구들은 확실히 이번 9월달이 들어가면서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가 많이 달라져 있다, 성장을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장을 한 친구들한테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 지난 기간 잘 버텨낸 만큼, 또 추석 때도 잘 버텨낸 만큼 앞으로도 이제 성장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다만 이제 그래도 쉴 때는 좀 쉬어라. 안 그러면은 이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걱정 섞인 그런 이제 조언도 드리면서 이번 기간을 잘 버텨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일기예보 상으로도 제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했지만은 일기예보 상으로도 이제 좀 30도 밑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었던 분들은 재정비를 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잘 버텨내신 분들은 또 이제 그걸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일단은 그 뜬금 잡서울 5번째 시간 올라왔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창꿈 특강 2로 해서 멤버십 특강 한정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창업의 6가지 역서류 중에서 6번째는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 이외에 이제 나만의 창업 성장 로드맵 만들기라고 하는 게 제가 좀 바빠가지고 2주 정도 쉬었는데요. 이번 주에 아직 영상 촬영은 안 했지만은 투자유치 심리학,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창업의 지혜로 일반 강좌 올려보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올려보낼 테니까요. 약속을 드리겠고, 조금 늦더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연휴 기간 좀 쉬시고, 특히나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들 일하기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다시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제 활기찬 월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M&L 원스톱 클린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작제만 강한으로 M&L 블로그. 솔직히 제가 이게 아쉬워요. 이번 방학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올 가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셋업하는 걸 좀 목표로 좀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M&L 이벤트 쪽에 커리큘럼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 M&L 오픈 강좌를 올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도 저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계획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기존에 없었던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원해졌으니까 낮에 조금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습도도 낮아졌고 좀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절대 굴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모두 창업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올 하반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거는 이제야 이제 상담건이 조금씩 한두 건씩 이제 조금 요청이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멘토링이 잡히고 있는데요. 솔직히 2달 동안에 이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좀 봐야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열리고 투자도 이제는 사실은 지금 좀 마무리 단계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